자,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비화들은 술하고 관계 안 된 게 없습니다. 네. 가끔 여자도 좀 껴야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술만 있는 거 보면 얘도 사주에 거기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앞에 순방을 하기 전에 아우. 소맥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이 에이펙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전직 사령관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참 좋아해.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을 직보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이게 흔한가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1년 맨날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같이 술 퍼먹어? 1년에 한 번 정도 소맥 마시고. 예를 들어 부대를 시찰하러 갔다 우연히 만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 그것도 사령관급을 데려다가 소맥을 퍼. 이거 한 달에만 벌써 발격이 2번이잖아. 11월 달에만 2번인 거야. 소맥의 양맥을 기절할 때까지 퍼 마시면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시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얘네들한테 뭔가 공을 들이려고.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얘네들을, 내 방식대로 길들이기 위해서 술로 일단 죽여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현역 군인이, 현장 지휘관이, 그것도 사령관이 대통령이랑 밤새 술자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냐는 말이죠. 그리고 군 사령관들은 분단 국가잖아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 늘 놓여 있는 고위직 군인들을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군 통수권자가? 그러니까. 아니, 당신도 본인인 대통령도 사실은 1초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국무총리한테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위임해놓고 나 수술 받는 동안 당신한테 권한 위임합니다 하고 위임장 써놓고 수술 받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 떡이 되도록 이런 짓거리를 한 달에 몇 번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런데 또 배려심도 깊어요. 네. 술 많이 못 먹는 김영현한테는 주스를 갈아줬다네요. 이게 단독이 될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단독이 JTBC 단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디테일한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걸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검찰이지 뭐. 검찰인데 아예 그냥 동시에 그냥 JTBC도 검찰 진술 시간에 같이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지난해 7월에서 8월 여름 어느 토요일 날 여인영이 김용현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 정보사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윤석열이 직접 갈아놓은 오렌지 주스를 주면서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품평회가 그 14명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품평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었죠. 예. 아이고야.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주스 갈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는 이런 윤석열이랑 것들이 되게 웃겨요.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그 온 사람들한테 샌드위치 만들어줘. 굳이 샌드위치 만들어줘. 나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9일날 이제 윤석열이 아펙 전날 뭐 군인들하고 술 마셨다고 하는데 그 날짜에도 김영현은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소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쭉 김영현은 주스를 짜 마시게 한 거고 윤석열은 쭉 술을 처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쭉 봤을 때 나는 김용현이
왠지 이번 내란과 계엄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최고 대가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했을 리는 없지만 김용현이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사령관한테 회유를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정황들이 거의 안 보여요. 즉 윤석열하고 배석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없는 자리에서 뭐 국방장관 그 당시 이제 신봉자나 이런 애들이 할 때는 애들이 다 말을 안 들어요. 김용현이 있을 때는 네, 계엄하겠습니다. 계엄합시다라고 찬성했다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놈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중요한 통화 내력 있지 않습니까? 1차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김용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보살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냐? 라는 통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자기가 계엄을 일으킨 놈이면 2차 계엄을 하는 것도 지가 결정을 해서 하자 말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상황에서 노상원한테 전화를 전화해서 했을까? 어떡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노상원이 그 위의 레벨이란 얘기야. 최소한 노상원이 더 헤드쿼터야. 대가리로서는. 그러면 그 노상원이 단독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잖아. 누군가의 하수인일 거 아니야. 누구의 하수인이겠습니까? 김건희죠. 김건희 말고는 다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저희가 하는 얘기는 우리 얘기를 무조건 진실이니까 믿어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이런 설명도 사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방송만 보시지 않고 사실 많은 방송을 보시면서 알아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저희 뇌피셜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그런 시각에서도 홍작가 보는구나. TV는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보세요. 그냥 그렇게 쟤들은 시각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개의 유튜브를 보는 게 똑같은 얘기를 들으려면은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럼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복붙이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개를 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저 사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러 개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뭐 저희가 설입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그러니까. 없고 저희가 26만짜리예요. 그- 다른 거대한 엄청난 정말 팬이 많고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들하고 비교하면은 저희는 진짜 중소 조그마한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보도 안 해주고요. 네. 제보를 줘도 토스하지. 그렇죠. 저희가 안 네. 받잖아요. 절대 토스하거나 어시스트하지 직접 골대 대고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아무런 외부적인, 그러니까 큰 유튜버가 됐거나 큰 정치인이 됐거나 없어요. 연결고리 갖고 있는데 우린 독야 청취자 그저 믿는 아니야. 건 하나. 우리 서은숙 최고는 난 그쪽하고 연결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데 이제 서은숙 최고도 잘 몰라요, 이제. 내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나마 송 작가가 믿고 있는 거는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 어깨 위에 앉아 있다는 학문을 많이 하신 저희 조상 할아버지 말고는 저한테 어떠한 조언이나 이걸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작가의 추론이 나중에 가면 거의 7, 80% 이상 사실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 30%는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틀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우리가 추론했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거리라고 하는 게 다 그 품성과 욕망에서 나와요. 품성과 욕망. 애초에 이 새끼가 어떤 새끼고 무슨 욕심을 갖고 있는지 알면 무슨 짓을 할지를 안다니까.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추론을 해보면 프로파일링 같은 건데 너무나 정확하게 걔가 했을 만한 짓, 앞으로 할 짓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사실은 계엄 문건이 이 노상원이 수첩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게 과대망상이다. 노상원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내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수첩의 내용들을 지금 제대로 안 밝히고 있어요.
노상원의 휴대폰 안에 있는 문자나 통화 내역들을 안 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상원을 까면 김건희는 필이 나오고 그 안에서 모든 헤드쿼터의 지휘 정황들이 지금 실시됐던 것보다 훨씬 먼저 나올 겁니다. 그 오래전에 이미 그네 둘이서 그래서 결국은 저기 김건희의 신탁을 받아갖고 얘가 거기에 만든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게 나중에 흘러들어가서 군으로 흘러간 거야. 이런 주술군대 우리는 좀비부대였어 사실은. 신군이었어 신군 귀신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김건희를 반드시. 내란죄로 잡아 쳐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김건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김건희는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야, 라는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른대잖아. 알았으면 화내고 말렸을 거라잖아. 대볼 시킨 게 김건희인 거예요.